북한이 또다시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로켓 발사 실패 이후 8개월 만인데요. 나로호 발사 연기와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의 의미와 또 로켓 기술력에 대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경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장거리 미사일, 로켓, 그리고 우주 발사체 각각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똑같습니다. 네, 셋 다 같은 건가요? 이제 로켓은 우리가 보통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 이럴 때 이제 흔히 쓰던 말인데요. 결국은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미사일이고요. 로켓은 영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발사체, 우주 발사체는 우리 한국말로 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표현하는 뉘앙스만 다를 뿐 결국에는 같은 걸 뜻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발사돼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데요. 네. 이제 ICBM 대륙간 탄도탄은 앞에 폭탄이 달려 있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주에 로켓을 쏴서 지구를 들여다보면서 그 태풍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도 살피고 그런 인공위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이죠. 네. 네. 폭탄이 달려있냐, 인공위성이 달려있냐, 그 차이점이란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해외에 미사일을 수출할 정도로 로켓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북한의 은하사무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 기술에는 좀 못 미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로 생각할 때 사정거리, 그러니까 발사거리가 저번에 그 실패를 했지만은 그동안의 발사 그 과정과 경험과 이런 걸 볼 때는 사정거리가 한 4,000km 이상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두 무게를 줄이면은 미국의 그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네. 네, 사정거리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나로호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우수한 로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로호와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 그 추진력이 더 뛰어난 미사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저번에도 광명성 3호 로켓 인공위성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로 로켓은 그 인공위성 과학위성을 100kg짜리를 지금 지구 저궤도 300km 정도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은 사실 실체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은 인공위성을 쏜다고 그러는데 인공위성이 올라간 적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그 영상으로 공개한 그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본 로켓 전문가와 위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보니까 1960년대 수준의 인공위성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인공위성을 한 200kg짜리를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 로켓 기술, 즉 미사일 실력은 사정거리가 한 7,000-8,000km 이렇게 되는 거로 우리가 보는데 아직도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훨씬 많이 발달돼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2021년 개발 완료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네. 북한의 로켓에 비해서 훨씬 앞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추력 75톤짜리를 2021년까지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4개를 묶어서 그럼 추력이 75톤 곱하기 4 하니까 이제 300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300톤 추력을 가진 로켓을 쏘게 되면은 성공하게 되면 한 1.5톤짜리 인공위성을 올리게 돼요. 근데 300톤짜리 전체를 추력을 가진 로켓 실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수한 로켓인데 하나로 볼 때는 75톤짜리로 볼 때는
추력이 그렇게 센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나로 로켓은 일단 러시아 거잖아요. 네. 러시아 건데 저건 추력이 170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걸로보다 한 2배나 많은 겁니다. 추력 자체는. 지금 우리가 2021년 개발하려는 것보다. 그래서 로켓 단독 하나로 볼 때는 우리가 미사일 실력이 모자란다 보고요. 그걸 성공해서 네 다발로 묶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큰 추력을 가진다 그렇게 보겠죠.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북한이 이미 로켓 발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해외 미사일 전문가가 극비리에 방북을 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도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 발사 실패에 대한 기술적 보완, 그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미사일 기술 전문가가 이제 들어가서 도움을 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과 그 범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북한은 우리보다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재원을 그렇게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 기술에 대한 개발 또 노력을 국력을 총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북한 아니겠어요? 그래서 훨씬 빠른 속도로 미사일 기술이 진전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번에 좀 잘못된 점을 수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발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예측만 할 따름이지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의 진전이 있었는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고요. 단지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더 발전합니다. 네,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겠죠.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참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그럼요. 이제 미사일이 지금 두려운 이유는 이 탄두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폭탄 같은 것이 올라가도 위협이 되는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지금 미사일에 올릴 수 있는 실력이 돼버리면 그 결합이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큰 위협이 됩니다. 핵폭탄이 달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더욱더 우리가 위협으로 느끼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미사일 하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핵폭탄하고 결합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또 북한이 이와 같은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네. 동그랗기 때문에 저쪽 좀 멀리 있는 표적을 가려고 그러면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것은 공기가 있는 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기권 한 100km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근데 이제 미국 갈 때 여객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10km 상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km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제 다시 공기가 산소가 있는 곳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뾰족한 앞부분이 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열을 견디지 못하면 안에 있는 폭탄이 터져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열을 받으면서도 안에 폭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 가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고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물리학적 역학 구도, 그다음에 소재, 열에 견디는 소재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이 다 이루어져야 이제 완성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나로호 발사 연기가 있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북한이 또 로켓 발사에 나서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시도 광명성 위성을 쏜다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은 평화적인 목표로 여태까지 로켓이라 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실험했다고 그러면요. 국제사회가 신뢰하죠.
네. 그런데 국제사회가 막고 있는 핵실험도 하는 북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결합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국제사회. 그러니까 그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나라하고는 인공위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사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는 우리 나로 발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고, 그런 이제 한국은 로켓을 왜 발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느냐라는 그 대조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12월 19일 날이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2일에서 22일 사이에 이렇게 지금 날씨 좋은 날을 택해서 쏘겠다,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준비가 되면 이것은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목표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국제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는 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사회의 대처도 그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